자, 우리 이준석 대표 얘기를 안 그래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민주당 얘기는 안 해요, 오늘도? 민주당 얘기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25분이나 남아 있어서. 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네, 자기는 징계를 잘못한 게 못할 거다 아니면 징계하더라도 나는 안 그만둔다. 어느 거예요? 자기는 일단 결백하다. 그리고 자기는 경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제명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고인가 있는데 제일 약한 징계도 제명.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제명 탈당 공고, 당원권 정지, 맞아, 제명. 맞아. 네. 아니 저기 경고. 잠깐만요. 그거 하나만 여쭤보면 징계가 개시됐다는 것은 무혐의는 끝난 얘기잖아요. 네, 징계를 무조건 해야 돼요. 징계를 네개 한다는 중에 거고 하나. 가장 낮은 경고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경고를 받으면 다음번 선거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는 경고로 그만두지는 않지만 다음번 경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아니, 근데 아니에요. 당내에서 얘기되는 거는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던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세력 간의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아니, 법대로 하면 제 말이 맞잖아요. 맞아요. 예. 다음번 공천까지 바라보고 근데 그 한 거예요. 웃긴 거 있어. 아니 근데 왜 말 돌려요? 다음번 공천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말해주세요. 빨리. 그래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진짜. 뭐예요? 또 딴 얘기 하려고 그러죠. 아니 딴 얘기 내 말 아니라 돌리는 거야 지금. 징계를 하게 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추인을 하는 게 있고 추인 안 하는 게 있어. 그거 모르죠? 제명 아니야. 뭐예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네. 윤리위에 넘겨요. 이 사람 좀 징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요. 네. 추인을 해줘. 근데 이거는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안건을 삼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가 없어. 근데 제명의 경우에는 네. 의결이 필요하대요. 제명만? 네, 제명만. 근데 당원권 정지부터는 필요가 없어서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그럼 제명을 해라. 네. 근데 당원권 정지를 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25일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흘리는 거죠. 근데 경찰은 되게 자신만만해 지금. 유죄를? 아 그래요? 치겠다고 완전히 자신만만하고. 아니 24일에 있던 회의가 또 멀쩡히 27일로 밀렸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윤리위원한테 전화했더니 24일도 27일도 아무런 공지가 내려진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네, 어떻게 될까? 이준석 7억 분명 투자는 왜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럼 왜 그 야밤에 네. 정무실장을 보내서 설득도 하고 네. 7억 투자는 왜 했다고 그래요? 결백을 하면?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이미 다른 언론에서 네.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그냥? 그게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투자를 한 가서 거다.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본인은 뭐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하더라고요. 조국 장관 실대 칠 때보다 더 궁색하네 그거.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긴 하죠. 7억 투자라는 게.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너무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게 만든 되게 보수파 쪽의 영웅적인 사람이다. 네. 그런 사람을 경찰 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윤리위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특정한 세력이 압력을 가하지 않았을까. 그런 짓이 벌어지면 안 된다. 네. 이준석 대표를 잘 키워주고 보수파의 지도자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지 경쟁자 싹 자르거나 아니면 아니 왜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이렇게 괴롭혔어? 그러한 과거의 사감과 악감정을 갖고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쨌든 이준석 대표한테 징계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사퇴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기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러면 사실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니까 그 임기만 채울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윤핵관이든 친윤이든 이준석이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왜냐면은 지금 당대표를 해봤자 공천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이준석을 징계하는 걸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마켓타니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준석을 징계하는 걸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 사건에 제일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권성동 원내대표.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절대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징계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랑 행보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의견을 본인 같이 이게 하고 너무 있잖아요. 남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4월까지 임기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면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거든. 그렇겠죠. 그래서 2024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건데 만약 올해 열리면 이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요. 못 나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를 지키자는 입장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지금 중요한 현안 과제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결국 어쨌든 외부 세력이 윤리위의 결과를 뭐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외부 세력은 누구인 것인가 사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윤핵관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아 그러면은 내가 6개월 동안 비대위원장을 하고 내년 1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도 그럼 중간에 그만두고 당대표 나가겠다.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할 일은요. 그냥 연말까지 예산안 딱 처리하면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당대회 전에 예산안 끝내놓고 그냥 전당대회 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활동 영역은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가능성도 취재를 해봤더니 일각에서는 아니 일단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그러니까 사퇴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를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는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진 것도 아니고 비대위를 구성할 만한 그런 요건이 갖춰진 것도 비대위가 아닌데 될 수밖에 없잖아요. 권성동 비대위가 일단 당원 당규상 권성동. 근데 비대위가 당대표가 어디까지 갈 수 되잖아요. 있는 거야? 어디까지? 자기들 마음이죠. 기간 정해놓은. 그러니까 근데 뭐 6개월 이상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비대위. 내년 1월 달에 전당대회까지 비대위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비대위원장 사퇴한다면 다시 또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 이것도 좀 약간 시나리오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데 자기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고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윤핵관들이 밀어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일단 이준석 대표에게 경고가 내려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이상의? 경고만 매기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기정사실화돼 당대표로서는 존속할 수 있게 하면서 내년에 있을 공천 이거 본인 아니 24년? 출마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끝까지 괴롭힐 수 있는 소재를 하나 달아놓고 경고를 받았어요. 경고를 받으면 출마할 때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고라는 것은 당장 당대표가 날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성상납과 무마라는 이 시나리오 구조 안에서 이게 있었던 개연성을 높게 본다는 시나리오로 결말을 지어놓고 경고를 일단 타격을 주고 네. 당내에서의 지도력을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상납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왜 돈을 주려고 했는가라는 과정을 입증하려면 결국 이 건에 대해서 그렇죠.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연말쯤에 재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카드를 놓고 네. 고민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방 대선 승리 이후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했다는 것 그것만 놓고 봐도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너무 어색해요. 그러니까 정말 깔끔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나 같았으면 네. 경찰 수사할 때까지 놔두고 무슨 소리냐 놔두고 경찰 수사 결과 나오면 그 다음날 윤리 소집해서 그냥 내칩니다. 네. 사실 윤리위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경찰보다 더 정확하게 뭐 검증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 윤리위가 뭐 심사를 개시한 시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이걸 좀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경찰이 어떠한 결론을 윤리위가 발표하기 전에 내릴 것이냐라는 것과 윤리위에서 진짜 김성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고만 때리고 그 이상의 형은 안 때리고 두고 볼 건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참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윤리위가 참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